말씀을 꼭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이제 많은 유튜버나 아니면 뭐 글들 내용 중에서 보면은 허가받지 않은 약품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인간에게 허가받지 않은 약품이기 때문에 말기암 환자 마음은 이해하지만 먹지 않는 게 좋을 것 같다라든지, 아니면 뭐 이런 거 저런 거 쓸 약이 없으면 먹겠다든지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우선 말기암 환자의 마음을 이해한다면 그런 식으로 얘기가 안 나옵니다. 1%의 가능성이 있더라도 반드시 실행하셔서 살아내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게 아마 정답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생존자 말씀드렸는데, 생존자나 지금 그 펜벤다졸 드시고 계신 분들, 그분들이 제일 먼저 하는 얘기는 이런 겁니다. 이걸 먹고 좋아질 수도 있고 혹은 뭐 완치될 수도 있고 그러면 정말 이분들이 원하는 얘기인데,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삶의 질이 너무 달라졌다는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항암제나 항암 치료를 받을 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옆에서 보지 않으면 잘 모르실 겁니다. 저도 예전에 오랫동안 입원해 있기 때문에 말기 간암 환자랑 같은 방에 있었는데 정말 너무너무 힘들어하고 너무너무 고통스러워 하는데요. 미국에서 나온 내용에 따르면 암 환자들 중에 50%는 암이 아니라 항암 치료 중에 죽는다고 합니다. 근데 합법적이고 인정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그것들은 그냥 무시되고 넘어가는 거죠. 열심히 치료받다가 돌아가신 걸로요. 과연 그런 것들이 옳은 것인가라는 것들에 대해서 이게 개 구충제를 먹고 난내 만내 하는 얘기를 하기 전에 한번 생각해 볼 내용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명칭에 관계된 겁니다. 펜벤다졸은 펜벤다졸일 뿐인데 흥미 위주로 갖다 주기 위해서 거의 대부분 개구충제라는 얘기를 씁니다. 개구충제를 먹는다라고 하는 이상한 프레임에 갇히게 되거든요. 이름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여러 가지 면에서 실제로 드시고 계신 분들도 말하기가 꺼려지는 게, 나 개구충제 먹고 살기 위해서 이렇게 버티고 있어 라는 얘기 하기 쉽지가 않겠죠. 그래서 저는 전방위 항암 가능 물질이나 전방위 항암 신약 예비 물질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펜벤다졸을 부르고 싶고요. 개구충제란 말은 더 이상 사용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펜벤다졸 얘기가 나왔을 때 충분히 생각해보고 서치를 해본 다음에 이게 가짜뉴스가 아니라는 걸 판단을 하고, 갑자기 많은 분들이 이걸 사기 위해서 부족한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드시지도 못하고 혹시라도 뭐 유명을 달리한다던가 이런 일들이 있으면 안 되겠다 싶어서 인도 쪽 제약회사에 한번 연락을 해봤거든요. 지인들 통해서. 근데 그쪽 반응이 가짜뉴스 가지고 왜 동물, 특히 개한테 먹이는 그런 약을 사람들한테 팔려고 하느냐, 인도를 무시하냐, 뭐 이런 얘기까지 나왔거든요. 이게 바로 프레임입니다. 굉장히 무서운 프레임인 거죠. 펜벤다졸은 뭐 멘벤다졸이랑 뭐 비슷한 기전이라고 나와 있는데, 멘벤다졸은 존스 홉킨스 대학에서 오랫동안 항암제로서 연구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걸 후원했던 제약회사가 멘벤다졸을 한 알에 한 $500 정도에 팔려고 했대요. 근데 그 특허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호받을 수가 없으니까 결국은 생산을 포기했다고 합니다. 이런 유의 약들이 제약으로 해서 나오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그런 이유인데요. 펜벤다졸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자면 돈이 안 되기 때문에 임상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임상에 워낙 많은 돈이 들어가니까요. 임상이 없으니까 이건 개구충제로만 계속 남게 되는 거거든요. 어떤 게 먼저냐 얘기할 필요도 없이 이게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죠.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그건 뭐 어느 의사들도 다 인정할 수 있는 건데, 동물한테 실험했을 때 이 정도 효과가 나오는 약이라고 한다면 무조건 거의 임상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임상 예비약 혹은 암 예비 신약이라고 해도 틀린 말 아닙니다. 가짜뉴스 아니거든요. 네 번째로 CBD 오일에 대해서 많이들 궁금해하십니다. 펜벤다졸 때문에 조티펜스라고 하는 분이 나은 게 아니라 CBD 오일, 결국은 대마초에서 뽑아내는 기름인데요. 이런 부분들도 저는 예전부터 사실 CBD 오일에 대해서 저도 관심이 많아서 연구를 많이 했었습니다. CBD 오일은 환각 성분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의료인들조차도 처방도 못 내리고 하게 돼 있죠. CBD 오일의 유익한 점은 항암, 대표적인 게 녹내장 약으로 많이 알려져 있죠. 완화시켜준다고 합니다. CBD 오일을 먹고 있는 동안에는 녹내장이 완화돼서, 그래서 먹어서, 수술이 아니라 먹어서 녹내장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그런 약이라고 하는데요. 저는 어떤 의학이나 이런 부분들을 볼 때 직관적인 방식을 굉장히 많이 선호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물불 가리지 않고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생각해보자는 방식이거든요. 어떤 병이 있는데 햇빛이 있는 곳에 병을 놓고 그 안에 벌이랑 파리를 놓아두게 되면, 벌은 주광성이 있기 때문에 햇빛을 계속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그 병을 빠져나갈 수가 없습니다. 병의 입구를 반대쪽으로 놓게 되면요. 근데 파리는 아무 규칙이 없기 때문에 막 왔다 갔다 하다가 병 구멍을 찾아서 나가게 됩니다. 제가 의학을 대하고 사람들 치료하기 위해서 찾는 방식은 바로 파리와 같은 방식으로 찾습니다. 알려져 있는 방식이 듣지 않았을 때 자유스럽게 생각을 통해서 치료 방식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편이거든요. CBD 오일에 대해서 의학자분들이나 많은 학자들은 CBD 오일은 그래 녹내장에 잘 들어, 그래 유방암도 치료 가능해, 암도 꽤 효과가 있는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CBD 오일 같은 경우에는 긴장을 완화시켜주는 그런 식품이라는 거죠. 대표적인 부분에서 녹내장 말씀을 드렸는데 녹내장 같은 경우에 눈의 압력이 높았을 때 생기는 병이거든요. 압력이 낮아지니까 훨씬 완화가 되는 거죠. 특히 유방암에 대한 얘기들도 많이 나옵니다. 유방암은 대표적으로 유방이 뭉쳐서 호르몬이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에스트로겐 같은 것들이 유사 에스트로겐이든 아니면 호르몬제 먹었을 때 에스트로겐 같은 것들이 많이 분비됐을 때 유방암 많이 걸린다고 하죠. 긴장되기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도 완화시켜준다는 게 바로 그런 거라는 거죠. 그렇다는 얘기는 CBD 오일은 이 남자들 정력 쪽에서도 굉장히 효과가 있을 가능성이 되게 높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비아그라 같은 경우에 신장약을 쓰려고 하다가 발기부전약으로 쓰게 되는 이유가 혈관을 확장시켜주는 그런 작용 때문에 심장의 갑작스러운 변화에도 안정을 시켜주지만 발기가 잘 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된다는 거죠. 직관적으로 해서 이게 어떤 작용을 하는지를 알게 되면 응용해서 어떻게 쓸 수 있는지를 충분히 알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CBD 오일을 쓰게 되는 거는 암의 직접적인 효과를 봤다기보다는 펜벤다졸이 몸 전체에 더 흡수가 잘 되고 그다음에 면역력이 더 활발히 움직일 수 있게 도와준다고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할 얘기가 지금 워낙 많은데요. 마지막으로 키트루다 조 티펜스가 암에 대해서 임상 실험했던 약이 키트루다라고 이제 많이 알려져 있는데 면역의 관계에 대해서 이제 작용하는 그런 암 약입니다. 어려운 얘기 다 빼고요. 쉽게 말씀드리자면 이런 겁니다. 암이 되게 똑똑해서 우리의 면역 물질이 자기를 공격하는 거를 막기 위해서 회피 물질을 만들어냅니다. PDL1.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은 뭐 중요한 게 아니니까 쉽게 말씀드리자면 그래서 그 물질을 분비를 하는데 그게 T세포라고 하는 면역세포에 달라붙게 되면 T세포가 활동을 못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키트루라나 이런 신약으로 많이 나오는 항암 물질들은 다 그런 면역 회피 물질들을 없애는 방식으로 그래서 우리 면역이 자연스럽게 항암을 할 수 있게 암을 공격할 수 있게 그렇게 도와주는 물질인 겁니다. 그러니까 부작용도 별로 없고 굉장히 좋은 것이죠. 키트루다가 병을 치료한 거 아니냐 라고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2019년 8월에 조 티펜스가 사람들과 인터뷰한 아시죠? 미국 같은 경우에는 가짜뉴스 퍼뜨리기 쉽지 않습니다. 소송 같은 것들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키트루다에 대해서 얘기한 내용들을 쭉 보면요 자기가 신약 실험을 통해서 살아난 거 아니라는 것은 자기 담당 의사도 인정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분이 그 신약 실험을 할 때 1100명이 임상을 했거든요. 그리고는 35%만이 효과를 봤다고 합니다. 근데 그 35%가 효과를 본 게 3개월에서 최장 24개월 정도 더 사는 거 당시 생명을 좀 더 연장해 주는 겁니다 라고 했던 거라는 거죠. 그리고 이분이 2017년 6월에 완전 관여라고 표현하는데 그냥 저는 일반인의 상식에 맞게 완치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암이 하나도 발견되지 않았을 이후에 2017년 9월에 2017년 6월까지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치료를 받고 자기 몸 상태가 깨끗해졌다는 걸 확인한 후에 기다리고 있다가 2017년 9월에 담당 의사한테 얘기를 합니다. 나 말고 이 신약 키트루다라고 지금 얘기 나오는 그 약을 통해서 자기만큼 치료가 된 사람이 있냐고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담당 의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무도 없다. 1100명 중에 유일한 생존자가 이분인 겁니다. 지금 계속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잘 확인을 안 하시고 키트루다 때문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막연한 이분이 했던 여러 가지 행동 중에서 야 항암약 먹었잖아. 새로운 신약 먹었잖아. 그게 분명 효과 있을 수도 있어. 라고 하시는데 아니라는 거죠. 근데 그건 있다고 봅니다. 키트루다라를 먹었기 때문에 좀 더 좋아질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기생충도 우리 면역 물질을 피하기 위해서 면역 회피 물질을 만들어냅니다. 후진국 같은 경우에 기생충이 많은 아이들 면역 과민 반응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안 걸리는데 그게 바로 기생충들에서 분비된 면역 회피 물질 때문이라고 하는 연구도 돼 있고요. 함부로 말씀드릴 수는 없긴 하겠지만 펜벤다졸이 기생충을 없앨 때 쓰이는 기전에 면역 억제 물질을 조금이라도 제거하는 그런 거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건 다시 연구가 필요한 부분이니까 함부로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기생충을 제거할 때 기생충의 발전 단계에서 에너지를 많이 쓰이는 그 부분을 없애는 것도 있긴 하겠지만 성충을 없앨 때 제일 중요한 방식은 면역 억제 물질을 사라지게 하게 된다면 그러니까 면역 회피 물질을 없애면 우리 면역 물질이 기생충 공격합니다. 새로운 신약들이라고 하는 게 대단한 게 아니라 면역 회피 물질들을 없애주는 역할을 해주는 우리 면역계가 제대로 암을 발견하고 기생충을 발견하고 한다면 움직인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도와주는 부분들이 있지 않나라는 그런 연구를 좀 더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마지막으로 먹는 것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인터넷 같은 데 보게 되면은 먹는 것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이분도 조 티펜스라고 하는 분도 펜벤다졸 드셨고 비타민 E 드셨고 그다음에 커큐민 드셨고 그 다음에 CBD 오일 드셨죠. 다 항암에 효과가 있다라고 하는 물질들을 이렇게 막 드셔갖고 키트루다 항암
약까지 드셨죠. 이런 것들이 겹치다 보니까 어떤 게 좋은 것이냐, 다 같이 먹는 게 좋은 것이냐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우선 조티패스 같은 분은 원래 100kg가 넘었던 거구였고 굉장히 건강했던 분입니다. 자기도 자기 입으로 자기가 통뼈라고 불리는 그런 튼튼한 사람이었다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뭐 비염인 줄 알고 치료 시작했다가 암인 걸 그때 발견하게 된 거고, 그러니까 굉장히 건강한 사람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암 환자들이랑 좀 다른 경우죠. 우리가 늘 조심해야 될 부분들은 건강한 사람들이 했던 방식이랑 그다음에 지금 굉장히 몸 상태가 안 좋으신 분들이 하는 방식이랑 좀 다를 수가 있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먹는 것이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겹치고 하게 된다고 해서 막 더 좋아지는 건 아니거든요. 중요한 건 흡수율입니다. 흡수율. 먹었다고 해서 그냥 막 대변으로 나오게 된다든지 하게 된다면 아무짝에 효과가 없거든요. 흡수가 되는 걸 봐가면서 해야 되고 흡수가 되는 그런 부분들 도와주면서 해야 되는 겁니다. 다음 시간에 아까 말씀드렸던 생존자분 인터뷰랑 P53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유전자고 그 다음에 그것을 잘 관리하게 되면 패면다졸이 어떤 식으로 더 확장이 가능한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치료할 수 있다면 세상에 있는 모든 방식을 다 동원해서 사람을 치료하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힘내시고요. 고맙습니다.